기독교 때문에 제사가 점점 없어지는데 왜 제사를 교육합니까? 첫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사를 왜 교육을 할까요? 제가 왜 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왜 제사를 지낼까요? 여기는 원래 공자님 제사는 앞으로 음력 9월 8일 날로 지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자님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닌데도 왜 지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축제, 가족 축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 가족 축제 때 사람들이 서로 언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하도 제 새엄마가 있을 때 맨날 싸웠어요. 형제들끼리. 새엄마가 이간질을 해갖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제사상에서 만약에 언쟁 싸움을 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상 다 뒤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싸우지 마라. 제 성질을 아니까 그때부터 제사상에 싸움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 저는 예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예가 있었던 거예요. 제 형제들이 그제서야. 맨날 싸웠던 집이 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만 되면 맨날 싸우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싫어했던 부분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제례가 없으면 집안은 망해요. 제사를 안 지나는데 왜 집안이 망할까요? 이해 안 가죠? 제사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는 습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서 제삿날 안 가면 조금 막 찝찝해요. 뭐가 양심이 캥겨요.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안 했지만 다음에는 꼭 참석하려고 해요. 그럼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거든요. 결국 고려 말처럼 가족 사회는 망가지는 게 제사상이 없으면. 제사상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그 어려운 국난에도 6.25가 끝나고도 일제 때도 청일전쟁, 너일전쟁 때도 제사를 지내왔던 거예요. 왜? 그걸 해야지만 조상님을 뵙고 그걸 해야지만 후손들의 예를 다했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조상 알기를 개판으로 하는 2023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누가 만들었시오? 제사가 없으니까 부모를 개판으로 알고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를 아는 자가 가르쳐줄 능력이 없으니까 어른들 알기를 개판으로 알고 어른들이 뭘 알아요 지금. 60 먹은 어른, 70 먹은 어른, 심지어 90 먹은 어른네들이 제사상을 알아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성균관대가 얼마나 잘못된 제례상을 차리고 그걸 바로 우리나라 축소된 제례상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이걸 배우면 50년 후에는 이 제사상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확한 제사상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를 많이 늘리게끔 하려고 제사상을 일부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은 힘들어도 해요. 또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도 쉬운 예로 지랄 말고 제사 열심히 지내줘요. 나중에 100년 후에 당신네들이 죽었을 때 배고파요. 제사상 안 차려주면. 그럼 여기서 문제, 제사상은 낮에 해도 되나요? 저녁에 해야 되나요? 다 들어서 안 돼요. 빨리 들어요, 빨리. 땡! 12시가 아니요. 자식은 꼭 11시에서 1시 사이. 양자식 때 제를 지내면 제가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11시 40분이 돼요. 그러면 제사상을 다 정리하면 50분 정도가 되고 50분서부터 음복을 하기 시작하면 되고 12시 반 정도에 음복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정리 싹 하면 음자시 1시 전에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을 보는겨. 이해 가시겠죠? 예. 돌아가신 날 전날 11시에 지내다. 아니요. 말씀 잘하셨네. 이건 산제사, 죽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5시 전에 돌아가시면 산제사인가요? 죽은 제사인가요? 죽은 제사. 땡유. 산제사. 그럼 사람이 죽었을 때 언제 돌아가시면 죽은 제사가 되고 언제 돌아가시면 산제사가 될까요? 이게 산삼주 한 병. 5시 전후로 했어요. 전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오늘 돌아가시면 예. 산제사, 예. 이후에 돌아가시면 죽은 제사. 예. 이해 가시겠죠? 네. 항시 사람이 오시 전
오시 전에 돌아가시면 산제사라 해서 전날 지내는 제사. 그 다음에 오시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사람이 하루를 다 살았다 해서 반올림이 들어가는 겨. 죽은 자한테도 반올림이 들어가는 겨. 그래서 바로 당일 제사. 이해 가시겠죠? 예, 이건 산삼주 하나 줘야 돼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아가셔요. 예. 그래서 항시 우리가 승려들이 이걸 몰라요. 성균관 대는 알런지 모르겠어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거 시접 보니까 저는 모른다에다 걸어요. 대출을 없는 거 보니까 모른다에 걸어요, 저는. 이런 자가 가리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시 산제자, 죽은 제사를 유교 약사상불사 신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되는 겨. 고려말 공민왕은 왜 신돈을 통해 유교를 세우고 가족을 통해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요? 고려장 아시죠? 원나라 35년 침공으로 고려는 황폐화가 되고 어른이 없었어요. 한 45세나 그때는 빨리 늙었으니까 50대만 되면 아들이 지게에다 부모를 짊어지고 산에다가 버리고 와요. 한 3일 드실 식량만 놓고. 그러니 바로 고려에는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살릴 때 지방가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했거든요. 공민왕은. 집안이 살면 나라가 망해도 새 나라가 생겨요. 아세요? 집안 재래가 있으면 아무리 망해도 예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른 알기를 귀하게 알아야 돼요. 어른은 과거이며 현재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현재이며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법, 가족 예법을 통해서 도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척도가 바로 제례예요. 그래서 공민왕 같은 경우는 제례를 받아들였고 이때 신돈을 고려의 국사로 만들었어요. 공민왕은. 왜? 그때 당시 불교는 다 썩었슈. 원나라 침공으로 그 어려웠던 고려장 때 불교는 부자예요. 돈이 많고. 그런데 민생구제를 하려고 안 했슈. 다 민생을 뜯어먹고 사기치려고만 했지. 그런데 이때 독특하게 약간 사탄이 나타난 게 불교계에서는 그게 바로 신돈이에요. 신돈. 그런데 신돈이 사탄이 될까요? 아니면 바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일까요? 망하는 고려를 이끌어 나가는 불교계가 사탄일까요? 망하게 하는 건 다 사탄이요. 이해 가시겠죠? 흥하게 하는 건 다 천사고.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 불교는 다 사탄들밖에 없었고 그때 신돈만이 고려의 국사, 공민왕이 국사를 세워주고 그 국사에 의해서 불교를 하나가 되고 바로 고려를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돈이 딱 해서 국사가 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라가 개판이요. 살릴 방법이 없이요. 불교로도 살릴 방법이 없이요. 그래서 신돈이 선택한 게 뭐예요? 고려장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고려말에 고려장을 해결할 방법은 다른 종교가 없어요. 불교 해결 못하고 도교 해결 못하고 기독교 해결할 것 같아요? 지 조상 다 버리고 귀신으로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고려장을 해결할 종교가 유교밖에 없다라고 이미 불교 국사 신돈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에게 진원을 드리고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신돈에 의해서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거 몰랐죠? 그리고서 바로 유교를 통해 강한 고려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공민왕 자체가.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유교가 딱 들어와서 고려를 봤더니 개판이요. 썩은 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독에 썩은 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서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될까요? 조선은 고려를 패망하게 만들어요. 유교는 고려를 패망하게 만들어요. 이미 신돈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돈이 끝까지 살아났으면 고려는 유교가 번성하면서 고려는 아마 천년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민왕은 신돈을 죽여요. 죽임으로써 쭉 뻗어가 나가는 이 예적인 고려를 안타깝게도 다시 불교화시켜서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성리학이 들어왔고 그때 바로 공자님 저희한테는 제 할아버지니까요. 54대선 공속께서 고려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성리학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공자의 사상을 가리켰어요. 하늘은 하늘다워야 되고 땅은 땅 같아야 되느니라. 하늘이 하늘 같지 않을 때는 엎어라. 이게 공자님 사상이요. 엎이기 싫으면 똑바로 살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교 때문에 고려는 패망을 하게 되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돼요.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예. 국민왕이 나라를 살리고자 한 방법이 제례인가요? 예, 제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님이 처음으로 배운 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게 바로 안진쟁님 굿하면서 만들어낸 제례부터 배웠어요. 10살 때까지 제례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공자님의 몸에 배긴 습이에요. 이거 몰랐죠? 공자님 자체가 무당의 아들이라는 자체도 아마 모를게요. 그래서 원나라 침공으로 황폐해진 고려는 제례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균관 이 제례는 제례를 지낼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제례를 지낼 수 없는 환경인데 무슨 돼지고기가 올라가요? 육고기가 올라가는 거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기친 거 이거 국민들한테. 그래서 고려장 때문에 어른들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세상에. 어른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지요. 그리고 어른이 없으면 제례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어른이 없으니까 개판제례만 지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공민왕 1351년 원나라 때문에 개판된 고려를 살릴 방법은 유교 제례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신돈에 의해서. 그래서 고려는 공민왕 후부터 유교를 중심으로 제례를 통해 가족 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공민왕 후서부터 제례 예가 시작됐는데 신돈이 없어졌는데 왜 예가 생겼냐면 바로 공민왕은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유교를 없애고 성균관을 없앴어야 돼요. 그리고 고려는 그냥 다른 나라에 원나라한테 다 먹혔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선이 생기면서 원나라한테 또 안 맥히네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2023년 대한민국과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면 유교가 필요해요. 현재. 유교만이 진정한 종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불교, 도교가 종교가 돼야 돼요. 여기는 오면 유불선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님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가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죽으면 가족은 망하고 나라가 망해요. 유교가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다 망하는 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나라보다 더 우선이 가족이요. 가족. 그 다음에 일례로 보면 유교가 강하면 집안의 대가 짱짱해요. 무조건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이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죠. 그런데 유교가 없으면 대가 끊어져요. 아, 딸 낳아도 돼? 말이 되는 소리요? 딸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딸 낳으면 돼?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딸들이 시집 갔을 때 그럼 딸 낳으면 되겠네? 안 되잖여. 나는 딸밖에 못 낳았으니까 너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여.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유교를 죽임으로써 생기는 게 바로 인구 소멸이요. 유교가 있으면 집집마다 웅성해요. 근데 유교가 없으니까 제례도 안 지내러 오고 자식들 먼 데 있다고 안 오잖여.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정치인, 교육, 나라, 기관장들이 기독교였을 때 유교 문화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사건 봐요. 그 문화 살리기 전에 대보름 문화 살리면 되잖아요. 대보름 문화 죽이려고 막 개불지부리도 못하게 하고 논두렁, 밭두렁도 못 태우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불 별로 안 나시오. 안 해도 불 나는데 똑같잖아요. 그리고 유교 제례를 죽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가족해체, 인구소멸 등등이 지방마다 생기고 나라마다 다 망하고 있어요. 인구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할 심상이요. 요새 대학 문 닫는 거 아시죠? 대학생들이 안 들어와서. 이게 다 인구 소멸 때문에 그런 거요. 유교를 죽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가족해체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런 거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대학이 필요해. 말도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사립대 너무 비싸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제가 봐도. 이거 미친 교. 그리고 고려 말에도 고려장 때문에 가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살면 나라는 흥한다라고 했어요. 공민왕이 찾아내고 신돈이 찾아낸 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2023년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유교 문화 역사를 죽였고 그로 인해 가족은 해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말처럼 고려장의 시대, 대한민국이 바로 인구 소멸이 됐던 게 고려장 때도 자식을 많이 안 낳았어요. 그거 몰랐죠? 그래서 고려장 때 고려 인구가 가장 줄어들었던 거. 그리고 다시 조선시대 때 유교를 주장하면서 가족이 강해지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던 거. 아세요? 모르지요? 그래서 바로 예가 있는 어른이 있느냐, 예가 없는 어른이 있느냐.
어른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 나이 들면 휴대폰도 제대로 못해요. 뭘 할 것이요. 요새 젊은 사람들 휴대폰만 까면 다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럼 어른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시간, 조상한테 배운 전통을 가르쳐야 되는 게. 그거밖에 없이요. 할 게 이제 음식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 유튜브 보고서 다 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시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경험적 시간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시 누가 나라를 망하게 했는가? 그리고 누가 나라를 살리려고 했는가? 이걸 명확하게 하실 때 가족 중심적인 나라를 만들 때는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대통령했을 때는 바로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라는 망해도 백성이 있는 한 새 나라는 생길 것이고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공자님 말씀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조선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고려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나 거기에는 항시 백성이 있었고 유교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유교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도교를 섬기면 되는겨.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곧 조상을 섬기라는 겨. 조상을. 그리고 내가 훌륭한 조상이면 당당하게 알리시고 내가 꿀리는 조상이면 훌륭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나를 당당하게 알리는 영광적인 뿌리를 만들어주세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되는겨. 그리고 나라를 살릴 때 꼭 가족부터 살려야 돼요. 가족부터 살리려면 꼭 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시 제례 깃다구어도 들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제례는 꼭 지켜야 돼요.